네,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매달 정기적으로 충분히 기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최소 각자 100만 원씩은 줘야 한다는 건데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5천만 명 곱하기 100만 원이면 50조 원입니다. 이걸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이니까 50조 원 곱하기 12를 하면 600조 원이 됩니다. 1년에 600조 원. 우리나라 올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죠. 기본소득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그걸 뒷받침할 세금도 함께 정치 쟁점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세금 더 내시겠습니까? 기존 세출을 조정하면 재원 마련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요? 기존에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다면 그건 지금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안 쓰면 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는 층위가 전혀 다른 문제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공약도 못 지키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현실적으로 현재 복지제도 문제점도 살펴가면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문제를 단박에 한 번에 고치는 만병통치약,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진짜 유익. 좌우상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경영의 경제쇼.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천시에서 그 서한이 하나 왔는데요. 지난번에 5월 25일에 그 저희 패널 중 한 분이 잘못하면 정말 어디로 가기 쉽죠 이렇게 발언을 해서 사천시에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사천시에서 직접 이렇게 그 서한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적 감사하고요. 그 제가 한 발언은 아니지만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고맙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잘 들리시죠? 예, 고맙습니다. 청취도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경제 핫 이슈 시간인데요.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 증시도 지금 2200선에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은행이 뭐 마이너스 5.2% 또 최근 나온 보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5.2%다. 네. 근데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올해 완전히 그 파저티브한 영역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꼭 세계를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로 국한해 보더라도 예. 지난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전망을 마이너스 0.2 예. 올해 그리고 좋게 보면 플러스 0.5 뭐 3분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안 돼 마이너스 1.8까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2200을 넘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금위기의 최고치를 넘어갔습니다. 12.5배. 지금요? 예. 그러니까 2020년 예상 PER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냥 포워드 PER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이익은 내려오는데 주가는 올라오니까 PER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국면을 우리는 턴어라운드 국면이라고 합니다. 뱃머리를 이렇게 돌리듯이 턴어라운드 한다. 예.
근데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결국 이익이라는 게 안 따라오니까 부닥치는 게 바로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고요. 예. 보통 이러한 국면이 시작되면 이제 유동성 힘으로 다 필요 없어 그냥 갈 거야. 하신 분들이 용기가 갑자기 더 내시는 분들이 나오고 여기가 더 생기죠. 이런 국면에 또. 보통 여기서 말 실수할 뻔했는데 그냥 좀 뒤늦은 분들 예.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분들이 이제는 펀드멘탈로 설명 안 되기 시작하면 유동성 갖고 모든 걸 설명하려는 경향이 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더 펀드멘탈 보셔야 합니다. 제 말은 결국 펀더멘탈을 더 봐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뭔만 하는 거냐 하실 텐데 결국 우리가 이후에 주식 시장에 있는 거는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매우 불필요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일단 예측하기 쉽지 않고 예. 저 자신도 예. 그리고 주식시장을 예측한 후에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은 결국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시장 방향에 따라서 곧벗을 샀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고요. 전문가의 영역이고 오히려 조울증 환자라고 취급되는 미스터 마켓에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기업에 집중하는 게 나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왜 서두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얼마냐를 묻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봐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예. 뭐 신한지주나 이런 대형주로 있는 게 더 혹시 증시가 변동성이라도 안전할 텐데 예. 오히려 이때쯤 되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또 중소형주로 많이 가게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시장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제가 요번에 3월 24일에 사과나무 시리즈라고 해서 주식을 막 사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좀 약간 과장된 지수 목표치로 제가 1900대를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올 거라고 보지 않았었거든요. 만만치 않겠다. 예. 근데 저 2200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시점부터는 과연 이게 펀드멘탈하게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 주식은 더 갈 수 있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저번에 주가 빠질 때 펀드멘탈하게 본다면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ROE와 PBR 이걸 두 개 갖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 그렇게 보면 한 1680포인트 정도가 의미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맨날 1680이 저점이다 했는데 그 1400대 가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렇지만 사실 1680 내려오면서부터는 주식을 사 들어갔던 사람들이 결국 위너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저희가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핑계지만 예. 알 수도 없고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오버슈팅도 있고 오버킬링도 있는 겁니다. 예. 무너질 때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최근에 보면 EP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게 ROE와 PBR을 써가지고 예. 코스피를 좀 계산을 해봐요. 예.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이 할인됐을 때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잡는데 현재 지수대가 아니라 2100 정도가 설명이 되려면 지금부터 이익 추정 차강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ROE랑?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면 이래서 뭐 내년 거 갖다 쓰면 되죠. 뭐 내년에 좋아질 거니까 하면 되지만 예. 연말까지 놓고 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2100 이상에서도 그렇게 만만한 지수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그럼 초점은 하나예요. 더 가더라도 내년에 좋아지거나 뭔가 그를 업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장이 올라오니까 이거저거 다 뭐 오늘 우선주도 뜨고 뭐도 막 이렇게 딱만 좀 그런 수급으로만 논리를 설명하는데 예. 사실 그런 접근은 순식간에 좀 순간적으로 좀 변동성 국면에서 상당히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부터 올라가는 영역은 너무 지수에 연연하시지 말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중점을 주시되 내년을 바라본다면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여전히 가져가야 된다. 이게 오늘 아마 계속 말씀드릴 내용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 2100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업종과 기업에 중점을 두자. 네. 그런데 이제 과거를 복기를 해보면 네. 사실은 3월 중순쯤에 윤조 센터장께서는 19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지수 전망을 내놨고 네. 당시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때는 다 적중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적중이라고 하면 되게 그렇고 그냥 예. 주식을 사야 되는 논리를 많이 했을 때니까 예. 열 수 있다를 봤던 거죠. 그 정도까지 열 수 있다를 봤던 거죠. 예. 근데 순식간에 그렇게 네. 해서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말 듣고 그대로 뭐 그때는 아무 종목이나 샀어도 그럼요. 수익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예. 저희가 이제 반복돼서 일반 투자분들도 이제 많이 듣고 하시니까 좋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항상 예.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이라는 거죠. 예. 좋은 기업이라는 건 결국 기업이 매출도 늘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사야지만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3월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있으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였거든요. 예. 항상 실적이라는 건 이 1분기 실적은 2분기 때 확인을 하는 거고 그렇죠. 2분기는 3분기 때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올 가을 정도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1분기,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에는 급격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것들이 그 당시 컨센서스는 뭐냐면 네. 애널리스트 전망치 모아놓은 숫자. 합의.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는 결국은 그래 1분기, 2분기는 역성장이 있더라도 폭이 좀 줄어들고 3분기에 강하게 돌아선다면 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3분기라는 게 7, 8, 9월이거든요. 예. 곰곰이 생각하면 7, 8, 9에 그렇게 많이 돌아왔을까 하는 반문도 드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우리가 그 당시에는 위에 열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기대감을 그냥 반영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7, 8, 9, 10, 11서부터는 계속해서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질 겁니다. 우리가 다른 숫자가 뭐 GDP 얼마를 떠나서 예. 좀 우리가 뭐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니까 수출이나 수입이 좀 늘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떻든 간에 좀 또 경제 정상화 쪽으로 가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돈을 비워놓는 기업들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나마 그렇게 작동되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예.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되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3월에는 그냥 기대감으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더 선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는 별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나쁜 배드 컴퍼니를 선택한 분들은 의외로 주가가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기업들을 사놓으면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려도 저번 코로나처럼 가겠습니까? 뭐 지금 키트도 있고 예. 많은 우리가 매뉴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안 가겠죠. 그렇다면 충격도 많고 크지 않을 거고 보건용도 있을 거고. 혹시 코로나가 재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확산이. 예. 나오더라도 요새도 여의도에 굉장히 많이 번져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예. 식당에 가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 생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또 어떻게 했다가 야구장도 관중이 많이 인형을 갖춰놓고 하고 있지만 야구 경기도 우리가 열리고 있고 예. 글로벌하게 뭐 축구 경기도 열리고 예. 조금씩 한 단계씩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채권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자금을 회수하는 입장이지만 예. 주식시장은 나아진다는 어떤 그로스를 보는 거, 성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장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아까 밸류에이션을 자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기대를 앞서서 3월달, 4월달, 5월달 되게 편했어요. 예. 딱 반영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3분기가 다가오니까 3, 4분기에는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숫자 그래 어느 정도 좋아진 건데 예.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주가라는 거는 PER 곱하기 EPS라고 해요. 그걸 예. 보통. 근데 예. PER만 올라갔잖아요. 역사적인데 EPS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강하게. 그렇죠. 예. 강하게 돌아서려면 이익이 돌아서야 되려면 먼저 많이 벌니까 팔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가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어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유.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PR은 Price Earning Ratio고요. EPS는 Earning Per Share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PE 하면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이쇼인 거예요. 비율이라는 거예요. 예. 가격과 그 이익과의 비율을 보는 건데 그렇죠. 그게 예. 너무 높아지면 좀 비싸진 거고 낮으면은 싼 건데 그렇죠.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이익이 내려왔으니까 예. 주가는 오르고. 근데 이익이 이제 EPS라는 게 돌아서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고민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자꾸만 제가 이제 중소형들 말씀드리는 게 뭐 제 생각이 그냥 틀릴 수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묻지마 투자일 정도로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마성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코스닥에서 이제 돈으로 빌려 쓰는 신용융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뭐 전체 금액이야 워낙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크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종목당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한 3%가 넘어간 기업들의 비중이 40%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한 그럼 기업들의 숫자가 예.
와. 그러니까 뭐 모든 기업이 뭐 빚을 많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거래소 쪽에도 코스피 쪽에도 많이들 어쩌면 좋은 기업들 투자한다면 뭐 대출 받아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 종목 자체의 비중을 보면 40%가 넘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어떤 가수요. 그렇죠. 그런 게 확산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과거에도 보면 보통 35% 넘었으면은 한 달 내에 코스닥이 평균적으로 보통 주춤했었거든요. 재밌게도 이번에도 좀 그랬습니다. 코스닥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물론 뭐 모든 데이터는 과거에 그랬다고 그래서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올라가더라도 계속 반복되지만은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오히려 제가 아마 최경영의 경제쇼에도 몇 번 나왔을 텐데 예. 이건 조심하자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죠.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뭐 두려워하십니까? 시장의 노이즈일 뿐입니다. 내지는 이런 그 말씀.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부터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순식간에 좀 악화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그 지난 밤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들 이른바 그 코로나 19의 그렇죠.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잉이 많이 받았던 올랐죠. 예,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뭐 대한항공이 워낙 많이 예. 올라서 이렇게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종목들을 지금 눈여겨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코로나 19의 타격을 별로 받지 않으면서 순항했었고 순항할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선택이죠. 각자의 성향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저실적주 흔히 말하는 예. 그런 기업들을 주주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아까 어려운 용어 쓰면 영구 자본 손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옛날에 제지업을 투자했거나 뭐 많이 없어진 업종들 많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 뭐 신발 업체를 투자했거나 예. 옛날에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싼 값에 사도 리스크는 여전한 거죠. 그렇죠. 좋아지는 산업에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주주가 돼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물론 돌아왔으면 보잉이 엄청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뭐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저는 최소한 숫자가 좋아지고 있다. 뭔가 매출이 늘었다. 이래서 그렇게 왜 어렵게 하냐는 겁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지금도 뭐 표현이죠. 라면도 잘 판 어떤 회사가 예. 좋아진 회사도 있고 예. 음식료 최근에 보면 예.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어떤 주류 업체들은 상당히 잘 팔아서 과거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예. 어떤 업체들은 이제 하락하고 케미칼 업체 중에도 보고 있으면 이거는 뭐 다 아는 회사니까 예. 피어 케미칼 회사들은 되게 헤매고 있지만 예. LG화학화 회사 같은 회사들은 그렇죠. PER 20배까지 간단 말입니다. 예. 예. 그냥 제로는 성장 배터리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좋은 기업을 계속 말씀드리면 꾸준하게 어떤 성장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이익을 거두고 이런 회사들이겠죠. 거기다 뭐 경쟁 우위가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언제 사는 거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뭐 대북 이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출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주가가 뭐냐면 저번처럼 급락했을 때도 좋은 주가지만 또 리즈너블한 프라이스,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 왔을 때 예. 또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말씀 아마 오늘 드리는 게 저번과 다르게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금방 굉장히 좋은 명언을 네? 남겨주셨는데 좋은 주가와 좋은 기업의 교집합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주식은. 예, 좋은 제가 주식은. 한 말이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아, 그래요? 뭐 최근에 뭐 이런 건 제가 예. 한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나 뭐 명언을 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참 가슴에 와 닿네요. 아니 너무나 제가 예. 좋아하는 어떤 투자가의 책에서 본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좋은 주가와 좋은 기업의 그러니까 교집합이다. 최악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예. 그 컴퍼니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저에게 그러셨어요. 기억나는 게 제가 앞으로 좋아질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좋아지는 업종이 커뮤니케이션, 뭐 IT 하드웨어, 헬스케어 예. 3개 말씀드리고 예. 그랬더니 그때 올드 이코노미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올드 이코노미는 저는 모르겠다. 안 좋은 기업이니까. 이래버리고 예. 저는 안 봅니다. 잘. 예. 근데
그게 맞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왜 그러니까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쟁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당장 이제 최근에 특히 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돌았으니까 어떤 느낌들을 받으시냐면은 그 최근에 주가 올라오니까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 그래서 예. 이제 뭐 소재 산업재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 2000년대 중반에 그걸 본 거죠. 그때 중국이 부양책 쓰니까 우리나라 소재 산업재가 엄청 좋아질 때였잖아요. 예. 그때는 뭐 조선업체라던가 뭐 이런 걸 사면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기업만 남아 있지만 한번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미래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제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혹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너무 역사를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뭐 대공황 때가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번 여같이 어떤 적어 왔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으니까. 하지 예. 않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가장 많이 말하는 케인즈적 처방을 얘기 많이 할 거고 예. 또 하나는 뭐 패권주의 1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래서 다 그 얘기를 할 텐데 예. 너무 다르죠. 미국이 그때는 뭐 한번 예를 들까요? 다른 경우를 첫 번째는 2000년대 사이클 말씀하신 분들은 그때는 미국이 생산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줘 가지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글로벌 임밸런스, 예. 불균형 얘기하고 막 얘기할 때였고 예. 중국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저축 많이 해가지고 기업한테 저축을 돈을 주면 예. 기업들이 고용을 해주니까 예. 사회주의 정부니까 어떻게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다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은 뭐 여러 가지 리쇼는 이런 게 얘기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나 이제는 생산하고 소비로 글로벌 불균형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나도 생산도 할 거야. 그렇죠. 중국도 나도 생산할 거야. 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유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예. 유형제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제품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전쟁터는 뭐냐면 인텐저블 무형제 경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뭐 어떻게든 간에 BAT로 해서 판과 싸우는 거죠. 그게 무역 전쟁이고 지금 그렇죠. 영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 예. 그 그냥 그게 산업이 커지고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이 뭔가만 좀 생각해 보면 이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그게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무형 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무형 자산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특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언택트 얘기하면서 가속화됐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결국 네트워크 경제를 주도하면서 어쩌면 시장이 커지니까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예. 또 그런 거를 깔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가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봐야지 우리가 만약 다음에 사이클이 오면 다시 조선 배를 엄청 만들어가지고 뭐 해운으로 뭐 저 철광석을 호주에서 가져와서 예. 뭐 이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미중 무역 분쟁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뭐 일본과의 관계 프라자비 때도 얘기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소련과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다 다르잖아요. 예. 소련과 냉전 시대에는 결국 뭐가 핵심이었냐면 군사력적인 대결이었고 일본과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조심스럽지만 미국 예. 군대가 주둔하는 준식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뭐 프라자비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중국이 프라자비를 이렇게 쉽게 해줍니까? 우리는 역사에 이랬으니까 중국도 이럴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예. 역사는 똑같지 않고 라인만 좀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크 트웨인 그렇죠. 예. 그래서 홍콩 이슈 같은 것도 그래요.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제가 가끔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이라는 것이 치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쩌면 아편 전쟁 그렇죠. 이후에 예. 난징족을 뺏겼던 땅이었고 그걸 가져와야 자기는 우리 독도 도랑은 똑같은 건데 예. 경제 이슈로 국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얼마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막 홍콩이 아닌 마카오 무슨 뭐 선전 온갖 뭐 대만까지 하는 어떤 걸 꾸겠죠 중국도. 예. 미국이
미국도 그거를 알고 있지만 뭐 협상을 하면서 뭔가 얻어낼 건 얻어내겠죠. 네. 뭘 얻어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강한 산업이 들어가기를 원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미국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뭐 내후년이 되지 않겠지만 위안화도 좀 국제화돼야 되고 위안화도 좀 그때 되면 강해질 거고. 예. 이미 중국의 글로벌하게 SDR 바스켓을 보시면은 위안화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의 어떤 순간만 딱 빼가지고 지금의 약간 논리적 인과관계로 대입하기보다는 순리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 미래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운전할 때 예. 백미러 보고 뒤로 운전하면 안 된다 주식시잖아요. 그렇죠. 예. 채권 투자자야 뒤로 보면서 내 회수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식 투자자는 미래의 변화를 보고 가는 건데 주식 투자가 주주가 돼야 되는 회사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보다 그런 기업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지수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꾸 저한테 오늘도 걱정됐던 게 기자님이 제게 예. 2200을 상 위로 보십니까? 2300을 뭐 2400을 보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사야 되니까 좀 빠지면 사자. 근데 사야 될 기업이고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지금 좀 빠지면 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 너무 달려와서 멀티플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니까. 예. 사놓으셔도 되지만 주식 사람 이렇게 되게 난 장기 투자자니까 빠져도 상관없어 말은 되게 쉬운데 인간의 예. 멘탈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고 나서 빠지면 언제 사야 되냐? 처음에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매년 그런 것도 아니고 예.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예. 그 기회를 못 잡으시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 뭐 주식시장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아까 말했던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약간 주가 반응이 좀 강하게 왔었거든요. 예. 언택트란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죠. 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휴대폰만. 그래도 뭐 갖고 계시는 팔 필요는 없죠 주주라면. 근데 다음에 제가 보시는 만약에 직접 물어보시니까 오늘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쪽 산업들이 더 커질 거고 반도체 쪽이 나쁘진 않겠구나. 예. 온갖 인프라들이 많이 있겠죠 그쪽에 예. 관련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것들도 좋을 거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코로나 이슈가 가을도 잘 넘겨요. 예.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은행이 소멸할 거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크레딧 시장이 안정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은행이라는 결국은 싸게 돈을 조달해 가지고 비싸게 대출해 주면 돼요. 그렇죠. 흔히 그걸 예. 갖다가 NIM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순이자 마진. 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더 못 내리게 되면 예. 금리는 아마 0.5가 바닥이겠죠. 그렇겠죠. 그럼 금리가 예. 좀 돌아설 겁니다. 음. 그러면 시중 금리는 이미 돌아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주 샀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예. 한국은행 딱 나온 날부터 움직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뉘앙스가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는. 왜? 예. 당연하죠. 미국이 0.25인데 우리가 거기서 더 낮추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평균을 났지만 PBR로 0.3배, 0.4배 왔지만 여기서 길게 본다면 만약 정말 장을 좋게 본다면 이런 것들로 가져가면 되는 장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 테마성이나 여러 가지 좀 뭔가 단기적으로 화끈한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라는 게 남들이 같이 손해 볼 때는 크게 마음이 안 아픈데 누군가 더 많이 얻었다고 하면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손해 보면 그러니까 예. 웬만한 수익률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막 예. 저번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70%다 80%다. 예. 자기는 그렇게 안여도 주식 투자는 그 정도 나야 되는 줄 알지만 시중 예금 금리가 얼마인데요. 그렇죠. 목표 수익률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좀 이런 걸로 짜가면서 포트를 짜가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열릴 텐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마도 좀 마음들이 많이 급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긁어왔다 흔히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추세적으로 오르는 장이 있고 막 변동성이 생기는 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커질 여건이 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일반 투자들한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기자님이랑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삼성전자 올랐을 때 예. 기쁜 사람이 많을까요? 굉장히 화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움직인다고 팔아놨다가 지금 올라오면
삼성전자 다시 쳐다보기 싫거든요. 뭐 이런 심리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오늘 좀 편안하게 아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예, 심리가 예. 자기가 샀었는데 그래서 조금 뭐 100원이나 500원이라도 올라서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5,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나지.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예. 마빈 책을 전에 아마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말했으면 예, 됐을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은 주식을 너무 일찍 판다. 예. 들고 갈 줄 알아야 된다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그때 이번에 일찍 진입하신 분들은 좀 길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가 고민이냐면 그냥 만약 주식을 좀 샀다 팔았다 하셨던 분들은 예. 그냥 달리는 말에서 내려오기도 두렵고 그렇죠. 근데 또 쉼없이 달려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고민스럽고 예. 다 똑같이 모르게 된 상황이에요. 참 고민스러운 시점이고 그렇죠. 예. 가격입니다.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명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냐면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요 시간에도 나와서 뭐 오늘은 뭐 가치주냐 성장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예. 이게 매스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신화예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낙인 찍기. 제가 이제 오늘 뭐 편하게 말씀 사실 예. 성장주와 가치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이제 90년대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저포장세, 저PBR 예. 장세가 있었고요. 예. 중간중간 가치주가 한 번씩 히트를 쳤지만 저는 이게 가치주와 성장주를 갖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 자기가 투자한 뒤에 물리면 가치주 투자자가 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이게 되시면 당신은 낙관론자니까 비관론자니까 저는 낙관론자이지만 지금은 신중론자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이게. 그렇죠. 예. 가치주냐 성장주냐 저는 그 구분 자체가 흔들리는데 예. 제일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샀느냐. 그렇죠. 좋은 예. 기업은 최소한 좋은 주가에 못 사도 예.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느냐. 예. 그러면 어쩔 땐 좋은 기업이었다가 어쩔 땐 나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산업의 트렌드가 바뀔 때예요. 맞습니다. 그건 계속 나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아무리 가치 투자를 거기서 한들 포스코가 같은 기업이 계속 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그 산업 자체가 쇠락하면서 계속해서 주주는 힘들어지는 거기 예.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계속 반복되지만 그냥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지금 오늘도 지수가 2100이냐 2100이냐를 고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이 얼마에 끊느냐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예.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제대로 작성되어 있느냐 구성되어 있냐 보셔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가치주와 성장주, 사양산업과 성장산업과 관련해서 포스코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철근만 만들었던 포스코가 뭔가 신소재를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신소재가 우주항공산업이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거에 쓰여요. 막 반도체랄지 이런 거에. 그리고 그게 필수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못 만들어냈던 건데 신소재와 관련해서 혁신을 이뤄냈다면 그거는 당장 이제 성장산업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기업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건 더 매력적인 거고요. 예. 우리가 여기서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대표주들이가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매출이 나오지도 않아요. 배터리에서. 하지만 평가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 기업들, 현대차 그룹들도 앞으로 정말 전기차, 수소차 쪽의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재평가 받겠죠. 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주가 돼서 그걸 추적하고 관찰하고 또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을 지지하겠죠.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그런 쪽으로 바꾼다면은 과거에 있는 부품과 달라질 거고 삼성전자도 바뀔 거고 예. 거기에서 우리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지져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제가 재밌었던 거는 예. 이런 거예요. 하도 요새 이제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다가 그러니까 예. 글로벌하게 굉장히 깊은 산업이 재편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특정 종목은 중소형이가 언급하기 예. 좀 그렇고 이제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드린 게 아니라 예. 그런 데서 생존한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 그렇죠. 왜냐하면 적응을 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뭐 이건 저희 회사에서 많이 반복드렸던 종목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가 이미 올라갔으니까 지금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하지만은 예를 들어 동국제약 같은 회사들도 저희가 마데카 크림 같은 거 마카 크림인가 뭐 그런 것들도 새로운 영역 개척하는 회사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가치주냐 성장주냐는
우리가 관념상으로 나누는 기준이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럼 무조건 성장주인가요? 예. 근데 샀을 땐 가치주였잖아요. 네. 언제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그 질문만 계속하시면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 자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것도 적어 왔었는데 제가 어디인 줄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예. 네. 예. 아니 제가 요즘 좀 아쉬웠던 게 예. 좀 뭔가 우리가 너무나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 사후의 인과관계를 분석에만 치중하는 거는 그래서 좀 짐 폴의 그렇죠. 로스라는 책이 있는데 예. 거기 정말 이건 약간 조크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학창 시절의 수학 문제를 틀린 이유를 알아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짐 폴의 로스락이 손실을 어떻게 제어할 그러네요. 것이고에 관한 책인데 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기업의 주주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어야 되고 예. 그냥 어차피 장기 주주가 되기로 했다면 예. 그냥 계속 실적 업데이트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와 상관없는 매크로 이슈를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주주로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매크로 이슈는 또 대개 지표들이 과거의 지표들을 정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사분기의 지표는 4월이나 5월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지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지표가 결국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의 예. 미국의 고용 지표였어요. 예. 2,500만 명 일자리가 없어졌다가 250만 명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렇죠. 다음 달에 그러면 기대치는 300만 원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건데 그거에 하나하나 다 조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늘어나는 최경영의 경제수석 기여하시고 이제 예. 저도 유튜브도 하고 하지만 예. 제가 최근에 들어서 더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오히려 이게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비즈니스 라운지가 시설이 좋아서 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는 가면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좀 조용하게 거리를 두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장에 대해서 아마 최 기자님이 저에게 예. 시장이 2,200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 답변을 드렸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예. 펀드멘탈하게 봤을 때.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여기서 팍 팔아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죠. 제시하는 포트폴리오가. 그 차이가 뭔지를 좀 간극이 크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그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면 이 매크로 노이즈가 나와서 흔들리면 그걸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2,200 갔다가 2,100, 2,000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예. 덜 깨지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시점에? 여기 때 외국인들은 매크로를 봅니다. 그러면 환율이에요. 예. 저번에 1,240원이라는 건 블룸버그에서 말했던 컨센서스 환율 상단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치고 내려와서 1,200원이 깨졌거든요. 지금 1,199원입니다. 외국인들은 예. 사겠죠. 그럼 얘들이 계속 팔았던 것도 제일 재미있는 질문인데 외국인들이 그냥 모든 종목을 사고 팔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인덱스화돼서 패시브화돼서 들어온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예. 이머징을 사면 쑥 들어오겠죠. 환율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예. 그렇게 본다면 많이 팔고 사는 게 그것도 역시 반도체와 은행이요. 그렇죠. 그 질문을 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피해 있자는 거죠. 아마도 기관은 소극적일 확률이 높고 외국인들은 그런 걸 사고 들어갈 확률이 높고 기관은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예. 그것도 있고 예. 집회 좀 약간 더 정교하게 한국 시장을 많이 하니까요. 외국인들이야. 그렇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잘 들어오지만 한국에 우리 같이 저의 많은 제 클라이언트들이지만 한국은 외국인들 많이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액티브하게 하죠. 예. 네. 지금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너무 산만 질문 아니에요. 오늘 뭐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영록님은 칭찬입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고 윤조 센터장님의 이리온도 잘 듣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심기 시리즈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경제 숲을 보는 최근의 경제쇼와 좋은 나무를 찾을 수 있는 이리온의 콜라보로 경제 공부를 유익하게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태훈님은 조선업의 미래.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 소식은 너무나 고맙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예. 일단 슬롯을 채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2000년대에도 조선업이라는 이 수주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 이게 어떤 계약 조건이냐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예. 저가 수주일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항상 면밀히 주주시가 되셨다면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엔지니어링 업계, 건설 업계가 저가 수주 파장이 나중에 이제 뭐 그 재무제표로 나왔었죠. 근데 뭐 그게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예.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시크릿할 쪽이 확 돌려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막 마진을 엄청 좋게 하기는 조건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예. 고민스럽다는 정도 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조선 넘버원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글로벌이 살아난다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는 보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숫자들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유유님은 미국의 홍콩 규제로 외국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 수혜 이건 없을까요? 그런 건 알 수도 없고요. 예. 그건 거의 소설이라 봐요. 소설이다. 예, 그거는 들어와 봐야 알죠. 외국인 한 명도 아니고. 근데 그런 외국인이 꼭 홍콩에 있다 들어오나요? 중요한 예. 거는 우리가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고. 예. 오히려 그거보다 아까 최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 환율 여건이 되면 폐필 자금은 들어옵니다. 들어올 거예요. 이머징 쪽에 배분되면 예.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냥 쫙 사. 한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아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기계적으로 팔아왔었고요. 예. 그 기대가 좀 있어서 좀 대형주 쪽에 대한 고민도 더 하는 거죠. 예. 오격연님은 금융업종들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최근 금융업종들 연구채 발행을 네. 종종 하는데요. 금융업종 주식은 저평가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쟁 업체가 생겼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 업종이 지난 한 3월 달에는 너무 쌌었고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이라는 거는 예. 기본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나 뭔가 주변 새로운 사건을 보시지 말고 인터넷 뱅킹 뭐 이런 본업을 것들. 보시라는 거예요. 예. 본업. 결국 이 본업이 잘 될 거냐. 은행의 본질은 예금을 돈을 모아다가 예. 대출해줘서 마진을 남기는 예.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계속 님 말씀하셨고요. 그게 예. 금리가 돌았으면 과거의 은행주 PBR 레벨과 추이를 보면 결국 우리나라 국채 10년이랑 많이 같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신다면 4분기 쪽에 NIM이 돌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저는. 4분기쯤에. 네. 예. 그렇다면 3분기에 저번에 금리를 더 안 내린다는 말이 나오기를 되게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은 지금 뭐 더 내리기는 쉽지 않지 그렇죠. 않겠네요. 그리고 예. 7월 달에 아마 뭐 국공채를 좀 사주는 한국식 양적 완화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장 금리라는 게 뭐 그냥 마냥 내려가게 하기는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 게다가 뭐 경기가 그렇게 V자를 초반에 이제 3, 4월 달에는 V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다 U자 내지 L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V자 이야기를 외신에서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가 그렇게 돌아선다면 당연히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은행들이 이제 또 하나의 위험은 크레딧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손 문제가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금융지를 보면 뭐 대놓고서 이 정도 해주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그래서 제가 들으면은 여기서 은행주가 너무 좋아서 해서 뭐 저번 3월 달처럼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뭐 흔들림이 적을 거라는 거죠. 예. JBK님은 전문가들도 요즘 주가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일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어려우실 테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현 지수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현 지수의 의미 거품인지 밸류인지 그리고 정말 유동성이 실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늘어난 건지. 제일 중요한 건요. 예. 아까 제가 주가는 간단해요. PR 곱하기 EPS예요. 예, PR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초기에는 PR이 올라와요. 예. 왜냐하면 EPS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EPS가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주식은 한번 크게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버블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2010년에 11년에 강세장이 나왔지만 9년에 샀다가 10년에 수익을 못 낸 사람이 많아요. 10년에는 그렇죠. 손을 놔버리는 거죠. 예. 그때는 PR이 올라왔다 내려오면서 EPS가 돌 때거든요. 뭐 좋은 비교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보시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번에 일찍 사셨던 분이야 상관없지만 예. 지금 다들 물어보시는 분은 주식을 줄여놨거나 예. 아니면 뭔가 좀 포지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막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기회가 있을 거냐 물어본다면 출렁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출렁임이. 이게 오늘 시간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요. 그 시간의 상대성을 생각을 해보면서 PR도 과거가 계속 반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PR의 그 우리가 보수적으로 항상 생각했던 PR 한국 주식이 보통 뭐 10배다. 항상 10배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뭐 항상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어쩌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에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예. 자료 썼다가 결국은 틀렸는데 예. PER 재평가가 나올 겁니다. PER 릴레이티란 말이 나오는데 항상 이때쯤이야. 그렇죠. 한국이 재평가될 것이다. 예. 근데 뭐 가능하겠죠 언젠가는. 예.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때 설명할 건 유동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 예. 답변을 드렸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아. 주가가 올라가려면 예. 이익이라는 지금까지 기대값을 갖고 올라왔다면 이익이 받침이 돼야 되는 국면을 넘어가는 국면에 있어요. 예. 이걸 옛날 올드한 방식으로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사람이 뭐 금융자세 실적상세 구분했는데 그거는 아주 옛날 구분이어서 잘 맞지 않아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PR이 올라갔던 장세는 12.5면 상당히 버거운 겁니다. 아. 이거는 예상 EPS를 갖고 한 건데 예. 예상 EPS가 진짜 EPS 돌아왔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 가을쯤에 그게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12.5배 지금 현재 12.5배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7월이면 뭐가 나오냐면 한 분기 뒤게 나오잖아요. 예. 2분기께 실적이 나오면서 그렇죠. 동시에 그때 3분기 숫자들을 그때서야 낮춰요. 애널리스트들은. 예.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앉아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예. 실적을 발표하면 그걸 보고서 그 이후 걸 다 고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내년 거 초반에 고치는 값이 나올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이랄지 IMF에서 경제 성장률 상반기 하반기 계속 고치듯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많은 예. 분들이 너희들 전에 컨센서스가 이랬는데 왜 바뀌었냐. 컨센서스는 바뀌라고 있는 겁니다. 예. 글로벌 OECD고 뭐고 성장 정량자 계속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부합의 변화를 계속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이 돈이 풀렸고 이 돈이 지금까지는 은행 간 거래로 중앙 연준에서 그냥 은행 갔다 돌아와서 잘 안 돌아다녔는데 사실 최근에 묘한 조짐은 뭐냐면 결국 저는 아직은 안 썼는데 안 받았는데 예. 각자의 카드로 돈을 아직 안 받으셨어요? 너무 90몇 프로 썼다 그래서 저도 하려고요. 그냥 저는 그냥 예. 그냥 있을까 했었는데 받아서. 재난지원금.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다 받고 쓰셨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확률이 높았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추경 썼는지를 감이 안 오시는데 어마어마한 추경을 썼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잘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뭐 더 쓸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GDP 한 5% 정도를 썼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거의 44, 45 왔을 거예요. GDP 예. 성장이 안 나오면 바로 4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GDP 성장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국면에서 만약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적응하는 형태로 변한다면 가을에 좀 생겨도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요새 여의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 유동성이 어딜 향할까요? 그때 되면 정말 릴레이팅도 가능한데 예.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될 거라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기대값들이 너무 높거든요. 아니 기업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수를 설명하려면 증익이 나와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예. 그럴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갑자기 7월달 8월달 돼서 V턴 한다고 해서 미국이 돈을 대선을 앞두고 네. 막 거두기 시작한다. 이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설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예. 게 미국이 돈을 거둘 필요가 없는 게요. 예. 엄청난 많은 정책을 내놨어요. 이번에. 예. 아직 쓰지 않은 정책이 대다수예요. 프라이머리 마켓 그러니까 발행시장 쪽에 자금 지원은 시작도 안 했고요. 아예. 마이너스 금리는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건데 예. 요 연준이 있다고 다들 불안해하시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금리만 안 오르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금리가 오르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상한 같은 걸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논의만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만약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저는 트럼프가 다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전문가가 좀 불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안한 거죠. 혹시 뭐 예를 들어 트럼프는 예. 법인세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주식 시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도 예. 잘못돼서 일단 예. 주식시장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그건 또 반대 안 좋은데 또 반대로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그렇죠. 예. 전략적으로 생각할 거고. 그렇죠. 그건 예. 또 긍정적이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민주당 정부가 의외로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남지 않나 보고 있어요. 바이든이 바이든 혹시 압니까? 바이든이 예. 부통령 후보로 미셸 오바마 같은 분들을 하면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네. 지금 뭐 시간이 후딱 가버려서 저는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지금 떠나야 될 시간. 질문이 좀 답변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제가 산만하게 하는 편이어서 아닙니다. 예.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지금까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근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이슈 오도독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슈 오도독 오늘 저녁 10시입니다. 예.